고요. 또 FOMC 회의가 시작이 되었죠. 우리가 관전 포인트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지 이 부분도 함께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방금 전에 시장이 마감이 됐죠. 일단 수급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스탠스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기적인 변수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증시가 강하면 현재 강함으로 현재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현재 지금 현물 쪽 선물도 동시에 순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무려 최근 2월 5일부터입니다. 오늘까지 합해서 한 2만 6천 계약이나 순매수하는 단기간 최대치입니다. 아주 강하게 베팅을 하고 있죠. 현물보다는 선물을 먼저 당기는데요. 약간 애매한 상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물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까지 5천억 넘게 최근 닷새 동안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것. 반면에 국내 기관들은 좀 조심스럽죠.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기관의 태도가 이런 상황에 적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투신사 쪽에서의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한 닷새 연속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주식형 펀드 쪽에 판매와 관련돼 있다는 건데요. 현재 중소형주 펀드 쪽의 판매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형주에 대한 판매가 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지수로 봤을 때 약간 부담을 주는 상황이고요. 시장 전반적인 판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지는 수급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선물로 표시되는 시장 베이시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지수와의 차이죠. 지금 현재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3.50입니다. 이것은 코스피 200 지수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선물 지수는 그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베이시스가 조금 낮습니다.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지수가 약간은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현재 입장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점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현재 이러한 베이시스는 12월 28일입니다. 배당락이 있는 날이죠. 그날 아침에 바로 정상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보합권 근처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FOMC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역시 금리 인상 확률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97%라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미 그 부분과 관련된 악재 성향은 선반영됐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은 금리를 인상할 거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금리 인상의 경로가 얼마만큼 타이트한지 아닌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미국의 지금 미 연준의 경기 전망이 어떤지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그냥 포인트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의 최근까지의 현재 미 연준 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거의 비둘기파가 장악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것이 변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일례로 제넷 옐런 현재 의장의 입지는 조금씩 약화되고 있고요. 그 밑에 사실은 나이로 봤을 때 연배입니다. 스탠리 피셔 현재 지금 부의장이 조금씩 힘을 내고 있다는 거. 얼마 전 경기 전반과 관련돼서 현재 크게 부딪힌 적이 있었죠. 제넷 옐런 의장은 저물가를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고압 경제를 주창을 했고요. 지금 현재 스탠리 피셔 의장은 자연금리 이상적인 경제 상태에서의 최적화된 금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의 적정 금리를 이제 균형 금리라고 해놓고 지금 그 금리보다 현재 금리, 실금리가 낮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논리를 피력을 한 바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화당이 현재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컨셉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무게중심이 바뀔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매파 쪽으로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준 위원 현재 이사입니다. 이사가 3명, 원래는 5명인데 지금 2명 공석이 있어서 3명만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비둘기 파족의 사람인데요. 데니얼 타롤로 이사가 조기에 사임을 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아마도 그 공백을
매파 인물이 현재 차지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공석인 두 자리도 내년도에 아마 상반기에 아마 채워질 소지가 높다는 건데 그것도 역시 공화당의 주관에서 그 자리를 채울 소지가 높다. 적어도 3명 이상의 매파적인 인물이 공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소지가 높다는 것. 참고로 미국의 FOMC 구성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장 회의 때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2명이고요. 현재 이사 2명이 공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명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의장, 부의장 각 한 명씩 2명에다가 지금 연준 의사가 5명이죠. 5명 중에서 2명 공석이라 3명만 투표권에 참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역 연준 총재 1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뉴욕 연준 총재는 상시 투표권, 항구 투표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총 8명이 항시 투표권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4개를 뉴욕 연준을 뺀 나머지 지역 연준 총재 11명 중에서 한 4명씩 순번제로 매년 바뀝니다. 해서 총 12명이 투표를 갖게 된다는 건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구성이 매파화되고 있다는 것. 이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증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악재였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시들려왔던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최근에 트럼프 효과 때문에 그것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악재인지 아닌지 희미해져 있어서 그 점이 너무 무시되는 듯한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좀 든다는 것이죠. 현재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 축소 개념이거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유동성 회수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화려했던 유동성 랠리가 종료되고 오히려 긴축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본다면 상당히 큰 데미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역시 시장의 심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잇따른 대형 악재를 모두 훌륭하게 극복을 하면서 악재가 호재로 둔갑되는 그런 상황까지 전개가 됐다는 것이 최근까지의 흐름이었고요. 또 트럼프 효과로 해서 감세나 재정 확대 이런 것 때문에 긴축이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 또 리스크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망가져 있거든요. 채권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이른바 그레이트 로테이션 현상 때문에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건데 이 현상은 사실 짧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상황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좀 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날짜가 내년도 1월 20일까지죠. 그래서 그 전까지 정책이 사실상은 대중국 정책이라든가 또는 기타 다른 감세나 현재 또는 재정 확대와 관련된 그런 정책이 나온 곳은 아닙니다. 그런 정책 공백 상태 하에서 일종의 틈새 랠리가 나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는 펀더멘탈 대비 오버슈팅, 약간 고평가되어 있는 영역대로 진입한 것으로 물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리스크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한 경계심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